안녕하세요. 차린이들의 차 생활을 돕는 생각을 마시는 차짜리입니다. 서양식 홍차가 뭐예요? 중국 홍차는 서양식 홍차랑 다른가요?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영국 사람인데 차를 안 마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치 안 먹는 사람 보는 것처럼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티라는 거는 녹차나 동양식 차가 아니라 서양식 홍차를 말하는데요. 그냥 영국 가서 티 주세요 하면은 일반적인 홍차와 립톤이나 트와이닝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홍차하고 우유를 같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이 서양식 홍차라는 건 대체 뭘까요? 동양식 차랑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서양식 홍차라는 게 딱 구분되는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에서 대충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보통 서양식 홍차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얘기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편집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서양식 홍차하고 동양식 홍차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서양 회사에서 만드는 홍차는 서양식 홍차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회사 중에 루피시아 같은 데도 서양식 홍차를 많이 다루고요. 되게 유명한 TWG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서양 회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인데 리쉬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홍차보다는 동양식 고급차를 서양 세계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식 홍차를 그렇게 많이 다루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예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를 가지고 이게 서양식 홍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기준에서는 3가지 정도로 서양식 홍차를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산지, 두 번째는 제다 방법, 세 번째는 마시는 스타일,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서양차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기준이지 서양식 홍차라는 기준이 이렇게 막 배타적으로 이걸 넘어가면 서양식 홍차 아니야, 그 맥주 순수령처럼 이걸 넘어가면 맥주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급차로 갈수록 좀 더 중국차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3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차 산지에 대한 얘기예요. 인도와 스리랑카 지역에서 나오는 차들을 가지고 만드는 차를 보통 서양식 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 산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다 방법인데요. 차를 좀 더 산화도가 높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 처리를 좀 해서 로스팅이라고 부를 만큼 열 처리를 좀 빡빡하게 해갖고 만드는 차를 서양식 홍차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 이어지는 얘기로 세 번째가 이렇게 산화도가 높은 차를 열 처리를 해서 나온 차를 3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한 번만 우려 마시는, 짧게 여러 번 우려서 마시지 않고 길게 우려 마시는 차를 보통 서양식 홍차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를 보시면서 차 산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먼저 인도의 차 산지를 볼게요. 인도가 여기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틈새 이어져서 여기도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 이 끼인데 여기가 다르질링 지방입니다. 다시 좀 줄여서 보시면 여기에 아쌈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쌈 지역인데 여기가 다리, 쿤밍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중국의 운남성, 그러니까 윈난 지역이에요. 차의 원산지 그럼 보통 이제 윈난성을 말하는데 이 아쌈 지역이랑 윈난이랑 지리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즐링이고 여기가 아쌈인데 생각보다는 윈난 지역하고 아쌈도 꽤 가깝죠. 레이어로 지형을 좀 넣어 볼게요. 지형을 넣으면은 아쌈 지역은 강가에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고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걸 볼 수 있고요. 사진에 나오는 모습도 좀 평야죠. 반대로 이제 다즐링 지역은 여기 이렇게 막 험준한 산이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처음 나오는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험난한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즐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고산차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맛에서 차의 산지의 해발고도는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일조량도 다르고 그 지역의 토질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탄한 아쌈 지역의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품종도 다르긴 하지만 해발 고도가 낮은 이런 평탄한 지역에서 나오는 차는 상대적으로 차 맛이 좀 더 진하고 강한 차가 나오고, 이 다즐링 지역처럼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나오는 차는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한 향을 가진 부드러운 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쌈과 다즐링이 있던 인도에서 좀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스리랑카 섬이 있네요.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 실론인데 독립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실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론티라는 이름은 차 브랜드로서 너무 가치가 있다고 여전히 실론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보시면 여기 캔디, 누아라 엘리아 이쪽 지역이 이제 우바 지역인데요. 꽤 넓은 지역에서 차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론티라 그래서 다 똑같은 실론티가 아니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지역 레이어를 씌워서 보면은 캔디, 누아라 엘리아 이쪽에는 좀 산이 높고 우바의 어떤 지역은 조금 평탄하고 산이 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누아라 엘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꽤 해발 고도가 높아서요. 다즐링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낮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마 차산지로서는 해발 고도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 스리랑카의 실론티랑 여기 아쌈 지역하고 다즐링 이렇게 보통 세 군데의 차를 말할 때 굉장히 성격이 다른 곳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열심히 해발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쌈만 혼자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다즐링 지역의 차가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차 농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중국 차에 대한 환상이 있고 중국 차를 좋아했으니까 중국종을 갖다 심고 싶었는데 아쌈 지역과 실론 지역에서는 중국종을 심는데 실패하고 아쌈 지역에서 나던 아쌈 품종을 심는 데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쌈 지역과 실론티는 모두 아쌈 품종을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중국에서 가져간 차나무로 농사를 짓는 데 성공한 게 다즐링 지역이라서 다즐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종 차나무를 사용해서 품종도 좀 다르고 거기에 이제 고산운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산화도도 조금 낮은 차를 만들기 때문에 다즐링 지역의 차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양식 홍차를 주로 다루는 회사들을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소개할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를 간단하게 티백으로 마시면서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먼저 머그컵을 예열을 하고 이 차는 로네펠트의 아쌈입니다. 아이리쉬 블랙퍼스트라고 돼 있어요. 티백을 넣고 3분 모래시계를 세팅한 다음에 물을 붓겠습니다. 이런 뚜껑을 덮어주시면은 차의 향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저는 조금 더 차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티백으로 우릴 때도. 그래서 이런 걸 써주겠습니다. 서양식 홍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지막에 열 처리를 꼭 한다고 로스팅에 가까운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동양식 차의 경우에는 배화라고 하는데 탄배 혹은 홍배 같은 이런 배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 차를 만드는 차농 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으면은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동양식 차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홍차일수록 불을 대면 안 된다고 마지막에 배화 과정을 거치는 차는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차를 속여서 팔기 위한 과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보이차 같은 경우에도 생차가 최고고 숙차는 별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동양식 홍차나 흑차의 경우에는 꼭 열 처리를 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분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럴 때 한번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로네펠트가 원래 그렇긴 한데 아쌈인데 되게 달고 좀 심심하네요. 시간을 다 안 채웠을 때는 조금 심심합니다. 보통 이런 서양식 홍차의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약간 맛이 밍밍하다거나 중간에 빈 맛이 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시계 같은 걸 사용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차를 우리고 또 너무 넘기면 차가 너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